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오게 됐는지부터 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학원이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부할 어학원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숙소가 어딘지 소개해주고, 그리고 비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보험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말해주거든요. 저는 여기 올 때 유학원의 도움 없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컴퓨터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왜 미국에 뉴욕으로 오게 됐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어학연수를 결정하고 나서 나라를 정할 때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가야겠다라고 일단은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로 가시는 분들보다는 호주 워홀, 뉴질랜드 워홀로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진짜 딱 1년 동안 공부하고 세상 구경하고, 이게 사실 저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워홀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좀 더 문화적인 경험이 더 많고 그런 나라로 가야겠다 해서 미국을 선택했고, 그리고 뉴욕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대중교통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저는 자동차를 사지 않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보험, 뭐 나중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할 때 이걸 처리해야 되는 점이 가장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배제하고 어학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대중교통이 좋은 뉴욕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이 이제 정말 많은 문화가 모이는 곳이에요. 뭐 여러 박람회들도 다 뉴욕에서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브랜드들이 진짜 이 뉴욕에 다 있어요. 어떤 진짜 엄청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경하고 싶은 거 되게 많고, 그러신다면 뉴욕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어딜 가던 한국인들은 많아요. 그래서 누구랑 어울리는가에 따른 건 사실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뉴욕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로 지금 왔고요. 학생 비자는 미국에서 F1 비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F1 비자를 받으면은 기본 5년이 나와요. 1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F1 비자를 받았고, 이 F1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나고 보면은 준비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처음에 보면 조금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닐 어학원이라던가 학교가 정해진 상태라면 사실 비자 신청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어학원 선택하는 게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했기 때문에 분명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갈 지역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구글 맵을 켜가지고 각 어학원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학원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는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나한테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이런 수업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어, 그냥 차라리 다른 데를 가겠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고르시는 걸 좀 오히려 추천드리고, 유학원의 말만 들으면 사실 그 어학원만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소규모의 어학원도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에 들어가셔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저랑 또 아예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저도 처음에 그걸 고려를 해봤었지만 저는 이미 대학교를 다 졸업을 했었고 또 CC는 딱 그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주 단위로 등록하는 이제 저희 컬리지, 헌터 컬리지를 선택한 그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를 찾아보셔야지 어떤 게 뭐가 다르고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어요.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가 찾아보니까 각각 이런 특징과 차이점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걸 또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이제 상상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직접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돈이 있으시면 뭐 유학을 하시면 좋겠지만 돈은 아끼는 게 좋잖아요. 네.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는 헌터 칼리지라는 대학교 안에 있는 IEL 수업입니다. 주 4일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그리고 발음,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 과목을 수업을 듣게 되고 이거를 풀타임 수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1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풀타임 수업으로 등록을 해야지 비자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문법하고 뭐 발음 수업만 하고 싶어 이건 되지 않습니다. F1 비자일 경우에는. 근데 다른 비자는 상관없겠죠. 네. 가격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8주에 2,100달러입니다. 그래서 8주 끝나고 나서 잠깐 텀이 있어요. 8주 끝나고 나서 그 잠깐 텀 동안 또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비는 처음 입학할 때, 처음 이 수업을 등록할 때 25달러가 또 추가로 들어요. 그러니까 2,100달러 플러스 25달러가 처음 결제하는 금액이고 만약에 이 학교에서 또 8주 수업을 또 등록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25달러는 제외하시고 2,100달러만 또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주 4일 수업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때에 따라서 오후 2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은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쉬고 계속 그냥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외국어로 계속 수업을 듣는 게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이 돼요.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뭐 한국처럼 계속 그냥 입 닫고 계속 필기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계속 질문을 서로 하고 질문을 대답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수업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쉽지 않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지 않잖아요, 수업 때. 근데 여기서는 계속 말을 하니까 정말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오면 짧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숙제 양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학원을 좀 선택 안 한 이유도 여기에 조금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학원으로 이제 학생 비자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대학교 안에 있는 영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군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얼마나 수업의 강도가 세냐입니다. 보통 대학교가 조금 더 세고요. 어학원이 좀 더 낮아요. 대신에 침묵에 관해서는 대학교가 조금 더 침묵을 좀 덜 다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약간 어떤 엑서사이즈 활동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니는 헌터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요구하는 보험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됐고 학교에서도 뭔가 제시하는 보험이 뭐 추천하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유학생 보험이라고 검색을 해서 가격 비교해보고 그리고 어떤 조건인지 어디까지 보장 범위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보험을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또 미국에서 혹시나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다쳤을 때 병원을 가면은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보험을 작은 거라도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오셔서 보험을 들 수는 없어요. 한국에서 드시고 오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 별 뜻은 없는데 가장 큰 뜻은 보험료를 이제 청구하는 그 과정이 그냥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되게 간단해 보여서 그냥 했던 겁니다. 네,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보장 범위는 사실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맞는 이제 보험을 하셔서 오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그 민트 모바일을 검색해서 거기서 이제 언리미티드 상품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왔고 이심 요금제로 해서 등록을 해서 왔습니다. 이심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심으로 사용하고 있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유심을 활성화 끄고 켜고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증번호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오늘 잠깐 해놨다가 인증번호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프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핸드폰은 그대로 살려둔 상태고 가장 낮은 요금제로 유지를 해놨어요. 그리고 올 때 해외 로밍 차단 신청을 꼭 해놓고 왔습니다. 예. 혹시나 한국 유심의 이제 활성화를 눌렀을 때 해외 로밍 데이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방지하고자 미리 차단을 시키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짐은 어떻게 했냐? 제가 1월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당장 여름 옷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옷만 이제 선박으로 해서 붙였고 뉴욕이 좋은 점이 뉴저지에 있는 항구가 있어요. 그쪽으로 선박이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기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길지 않았어요. 그래도 2달은 기본 생각하셔야 된다. 길면은 2달 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숙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헤이코리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집을 구했고요. 대부분 한국인 분들이 렌트를 이제 서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서치하는 과정이 사실 가장 길어요. 오히려 학교를 정하고 어떤 비자를 준비하고 이거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오히려 숙박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어디서 거주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되게 뭐랄까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저도 정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숙박을 이제 고려하실 때 유틸리티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전기, 수도 약간 이런 거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포함해서 한 달에 $1,015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룸메이트는 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싼 데는 뭐 룸메이트가 3명 아니면 5명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저는 또 완전 초역세권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진짜 한 블럭만 가면 바로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전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여길 뜰 때쯤에는 말씀드릴게요. 맨하탄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점점 내려갑니다. 대신에 오시는 게 힘들겠죠. 근데 저는 맨하탄까지 거리가 30분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 저는 경험을 많이 하려고 왔기 때문에 좀 가깝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학 목적에 맞춰서 어디에 거주하실 건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교통비는 한 달 메트로 카드를 항상 사고 다녀요. 이것도 언리미티드이기 때문에 그냥 미친 듯이 긁고 다닙니다.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이제 공중에 다니는 트램이라고 하나? 그것까지 탈 수가 있어요. 한 달에 127달러를 내고 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데 한국 돈으로 한 16만 5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메트로권 사용 안 하고 매번 탈 때마다 찍으시면 2.75달러를 이제 내시고 타셔야 돼요. 근데 이게 환승이라는 개념이 여긴 없다 보니까 혹시나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탈 거야 라고 하면 2번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돈을 좀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메트로 카드 한 달에 그냥 한 번씩 사서 그냥 다니고 있고, 뭐 마트 장 보러 갈 때나 뭐 뭔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도 그냥 막 긁고요. 그리고 그냥 가까운 거리도 사실 언리미티드니까 그냥 계속 긁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속이 편해요, 차라리.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하철 요금까지 합해서 보통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숙박을 제외하고요. 이게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집에서 좀 해먹는다, 마트에서 장을 봐서 해먹고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뭐 이런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처럼 여기 혼자 와서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정말 쓰는 돈이 진짜 천차만별이긴 한데 밖에서 계속 사 먹는다 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100만 원은 그냥 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집에서 거의 만들어 먹고 학교에서 이제 책을 사야 될 때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외식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7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적게 나온다고 제 입장에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딱 필요한 물건만 지금 거의 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쇼핑을 좀 좋아하시고 라고 하시면은 돈이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뉴욕은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쪽 물가가 조금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제 제가 한 3개월 차 정도 딱 됐거든요. 이제야 슬슬 적응이 되는 느낌이에요. 보통 날씨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추천드리는 계절은 봄에 오시는 걸 사실 추천드려요. 왜냐면 뉴욕의 겨울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저는 추위를 또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쉽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또 보일러 시설 자체가 한국만큼 좋지 않고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오신다면 한 3월 중순? 3월 중순에서 한 4월 초 이쯤에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겨울옷이 많으면 짐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도 힘들고 딱 따뜻해질 시점에 오시는 거가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리고 더 관광하기가 더 쉬워요. 제가 1월에 여기를 왔지만 관광을 진짜 시작한 거는 거의 2월 말이거든요. 3월 중순, 4월 초 이쯤에 오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분명 궁금하신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요. 아마 지금 이 하는 말들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 올 때 어떤 물건을 가져와야 될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계속 뭔가 이거 갖고 올 걸 하는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리스트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